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승훈님께서는 중2도 너무 갔어. 딱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예.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싸우는 것도 비슷하죠. 유치원생들도 보면은요, 한마디도 안 지겠다라고 하면서 따박따박 한마디 다 시비를 거는데, 유치원생 정도면 사실은, 이 정도는 하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건 유치하는 거야. 라는 걸 모르죠. 근데 지금 유치한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는 거, 요렇게까지 하는 건 유치한 거야. 요렇게 하는 거는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또 한 나라의 여당으로서, 요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좀 수준 없는 짓이야. 이런 거를 지금 윤석열 정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글쎄, 잘못 배웠다라고 밖에 제가 뭘 말을 못 하겠네요. 수준이 딱 그 수준이고, 이거를 지들은 잘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참 품격 없는 놈들입니다. 검찰 정권이 얼마나 품격이 없는 막장 정권인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아마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진짜 목적은 윤석열 신당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장면 전환을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면 전환을 하려고 이제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 마우스가 클릭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다른데 잠시 신경을 쓰다가 마우스 클릭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막만 계속 나왔던 것 같네요. 많이 갑갑하셨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주제, 한동훈 비대위 진짜 목적은 윤석열 신당.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신당 얘기는 지난 10월에 한번 제가 했었습니다. 윤석열이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 윤석열 신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검찰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윤석열의 친위 부대로 이루어진 그런 정당이다. 그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장해찬 같은 한마디로 일베 스타일의 저 천박한 애들, 뭐 천박한 유튜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틀튜버들이라고 합시다. 천박한 틀튜버들, 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사들과 함께 만드는 정당, 그게 아마 윤석열 신당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랬는데 지난 10월에 잠시 언뜻 나오는 듯 하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윤석열 신당,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계속 암암리에 진행이 돼 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윤석열 신당은 한동훈 비대위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떡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는요, 사실은 윤석열 신당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과제 중에 김건희 특검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자리를 검찰로 채워야 되는 지들 말 맞다나 세대 교체 이런 것도 있는 거지. 결국에 여러 가지 고비와 절차와 자신들이 해야 될 과제는 있을지언정 그 최종 목표는 뭐다? 윤석열 신당이다. 아니, 검찰 땅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검찰하고는 그닥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물론 검사 출신들이 꽤 많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깝깝했던 거지. 지가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윤석열이 믿는 사람은 오로지 검사들밖에 없는데 검사가 몇 놈 안 되네? 그냥 싹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나? 검사들을 확 그냥 채워놓을 수 없나? 아니, 장해찬처럼 머리는 부족하고 생각도 없지만 입만 발발발 까가지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놈 없을까? 그런 놈들로 좀 가득 채워줘봐. 그게 바로 윤석열 신당인 거고요. 그 윤석열 신당을 만드는데 제 1번 타자가 누구? 한동훈 비대위인 거죠. 윤석열 신당의 선봉 한동훈인 거지. 사실 한동훈을 왜 거기서 빼왔겠어. 국힘당 장악해가지고 그걸 윤석열 당으로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윤석열 당이지 사실은 검찰 당이죠. 앞으로 국힘당은요, 옛날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만들었던 민정당하고 똑같은 당이 될 겁니다. 자, 최근에 이 언론 보도 상황을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한동훈 띄우기에 다들 미쳐 있죠. 당 쇄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대위원장 적합도가 34.8%? 자, 이 노컷뉴스 이 보도는 정말 더러운 보도였어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적합도가 34.8%, 지지율은 윤석열 지지율은 38.8%, 윤석열 지지율보다 한동훈 지지율이 낮다는 얘기죠. 그지? 자, 이게 한동훈을 띄워주는 얘기야. 사실상 한동훈을 까는 얘기잖아. 근데 마치 띄워주는 얘기처럼 딱 쓰고 있어요. 자, 더 웃기는 거 얘기 하나 해드려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졌어.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윤석열 지지율은 38.8%죠.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몇 퍼센트 나왔을까? 예, 45% 나왔어요. 그러니까 RN서치 그 조사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45%, 윤석열 지지율이 38%, 한동훈 지지율은 34%. 근데 그거 싹 빼버리고 요거 두 개만 딱 했지. 야,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한동훈 띄우기에 다들 미쳐 있는 거야.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있지? 자, 동아일보는 더 웃기죠. 한동훈이 마지막 날에 책 선물을 했는데 모비딕? 그게 책이 왜? 이게 딱히 큰 뉴스거리가 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냥 한동훈 띄우려고 한동훈 용비어천가 불러준 거지. 이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자, 세계일보는 더 하죠.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했더니 한동훈이 더 잘 나왔다. 라는 식으로 나왔다. 전부 다 한동훈 띄우기에 아주 미쳤어. 눈이 헷가닥 돌은 것 같아. 아이고. 자,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갑자기 1대1 대결로 했더니 그런 거야. 다자 대결로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1대1 대결로 딱 바꾸니까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대1 대결은 언제 나옵니까? 보통 선거 1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1대1 대결이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경우 지금 윤석열 임기가 3년이 넘게 남았잖아. 근데 또 1대1 대결을 지금 갖다 붙이는데 왜? 3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는요. 1대1 대결을 붙이질 않아요. 의미 없게 보기 때문에. 왜?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리 1대1 대결 안 붙여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뭐다? 의도가 있는 거지. 단지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조사, 여론조사가 얼마나 웃겼는 줄 아세요? 예. 표본을 어떻게 뽑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언론이 다들 미쳐 있어요. 분위기가 1979년, 1980년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때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당시 언론들이 어땠는지 아시죠? 인간 전두환 이러면서 예. 화합해 공 뭐 나보다 국가 이해관계 얼매이지 않고 남의 죽이 이런 개소리를 막 이게 조선일보 보도죠. 그때와 지금의 모습 다른가요? 그때 전두환 띄우듯 지금 한동훈 띄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전두환 띄우듯 윤석열 띄웠고 그 이후에 노태우 띄우듯 지금 한동훈을 띄우고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윤석열 그 전두환은 8년 동안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위기를 맞았고 그 다음에 노태우한테 넘겨줬고 그래서 노태우를 띄우기 위해서 당시 언론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뛰어들었지만 윤석열의 경우는 채 1년을 넘기지 못해서 위기를 맞고 그래서 한동훈을 대타로 내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 윤석열과 한동훈, 전두환과 노태우의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동일한 건 뭐 신군부처럼 신검찰, 정치검찰이 하는 행동과 당시 전두환 노태우가 했던 행동은 너무나도 동일하다. 정치검찰과 정치군인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다 라고밖에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마치 12.12 쿠데타 직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도 하고도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지금 갑자기 보면은 언론들이 뜬금없이 세대교체론이라는 것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50대이기 때문에 50대가 그러니까 70년대생이 앞으로 몰고 나올 그 자리를 차지할 거다. 한동훈을 뭐 그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세대가 교체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지금 세대 교체론을 막 떠들고 있습니다. 이 한겨레 보도는 제일 좀 웃기죠. 한동훈 비대위의 세대 교체는 박근혜 성공 사례를 따를 거래. 박근혜가 세대 교체했어요? 박근혜가 무슨 세대를 교체했는데? 박근혜 세대 교체 누구를 했는데? 박근혜가 어떻게 세대 교체를 했는데? 세대 교체에서 누가 들어왔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 박근혜 무슨 세대 교체를 했는데? 응? 지금 국힘당이야말로 틀딱당이라고 노인네 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이들 제일 많은 게 그쪽 사람들이잖아. 민주당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 다 거기에 앉아 있잖아. 근데 무슨 세대 교체래? 박근혜가 무슨 세대 교체를 했으며 그게 어떻게 성공 사례야? 박근혜가 세대 교체, 그럼 뭐 이준석 말해? 이준석이 성공 사례야? 한겨레부터가 도란 새끼들이지. 이게 진짜. 자, 어쨌거나 지금 뜬금없이 세대 교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태경도 나오고 뭐 586 민주당을 789가 심판하자. 어이구. 야. 789가 지금 어디 있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짜는 보시리기 아니에요? 자, 70년대 세대가 한동훈을 지지할 것 같아요? 70년대생이 한동훈 지지해? 어느 얼빠진 놈이? 70년대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한동훈이야, 정치. 지금 5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70년대생이면은 제가 71년생이니까요.
50대 초반, 40대 후반 여기 몰려 있는데 여러분 저 70년대생 여기 지금 제법 댓글창에 들어와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한동훈 어떻게 보세요? 7, 8, 9 그래서 70년대생이 뭐 586 세대를 뭐 몰아낼 수는 있죠. 세대 교체를 할 수도 있죠. 사실 586 세대들이 좀 오래 해먹었으니까 이제 70년대생들이 좀 주도권을 잡을 때도 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동훈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뭐 평생을 가진 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득권층으로 살아왔지. 지가 무슨 세대 교체를 해? 웃기는, 진짜.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급 교체가 맞습니다. 계층 교체. 계층 교대가 맞아요. 계층 교대. 왜 세대 교체는 있는데 계층은 교대가 안 됩니까? 왜 가진 놈들은 왜 계속 가지고 있고 왜 없는 자들은 왜 계속 없이 살아야 돼요? 세대 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층 교체, 계급 전환 아닌가요? 자, 민주당 제대로 얘기를 하세요. 세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층 교체가 중요하다. 계급의 전환이 바뀌어야 된다.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 가진 자는 계속 가지고 있고 못 가진 자는 계속 못 가진 채 살아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 세대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민들이 그야말로 없는 것, 노동자와 농민과 도시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참, 저는 제일 그게 답답스러워요. 뭐 좋아요. 어쨌거나 뭐 한동훈 이렇게 한다 쳐. 근데 한동훈 이렇게 지금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 자, 한동훈이 세대교체를 내세우는 이유는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지는 세대교체를 통해 가지고 20, 30대 표심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7, 8, 9 세대가 20, 30대 표심을 잡는다고요? 70년대생이면 50대고요. 80년대생이면 40대예요. 그러면은 90년대생이 돼야지 30대가 되고요. 20대로 가려면은 00년대생이어야 돼. 그런데 50대, 40대가 20대, 30대의 마음을 잡는다고? 20대, 30대가 어떻게 보자면 제일 맞대결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50대, 40대인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머니투데이 얘네들 아유 정말 50억 투데이 얘네들이나 좀 갈아치워야 되죠.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한 게 세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층의 교체, 예? 그 계급의 변화가 제일 시급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잖아. 세대는 계속 어쨌든 계속 교체돼 왔지만 계급이 한 번도 바뀐 적 있어요? 계층이 바뀐 적 있어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야 되고 가진 자는 계속 대대로 부를 상속하면서 살아야 돼,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이게 맞아요?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런 얘기를 못하나 몰라. 자, 좋아. 이 얘기가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자,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뜬금없는 이 세대교체론, 한동훈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20, 30대가 정말 그 자리를 채울까요? 7, 8, 9 세대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결국엔 윤석열 신당이죠. 검찰 출신을 전면에 포진시킨 윤석열 신당. 7, 8, 9 검사를 그 자리에 앉히겠다는 얘기인 거죠. 더 정확히는 검찰 신당입니다. 즉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얘네들을 싹 몰아내고 검찰로 판가리를 하겠다. 자, 뭐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다 60년대생들이잖아요. 올해 386 세대, 세대로는 386 세대에 맞죠?
얘들 내쫓고 누구? 검사들로 앉히겠다. 응? 검찰 신당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검찰 신당의 준비 단계가 한동훈 비대위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실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시도가 그게 바로 지금 세대 교체론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즉 검사를 그 자리에 끼워 넣으려고 보니까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검사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이 검사를 국힘당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지 말 잘 듣는 사람, 지 말 잘 듣는 애들로 국힘당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검사들이라고 해서 다 윤석열 말을 잘 듣나? 검사들 중에서 윤석열 선배 있을 거 아니야. 걔들도 윤석열 말 잘 듣나? 한동훈 말 잘 듣나?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한동훈과 윤석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검사들로 그 자리를 채우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몇 년생이야?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까지겠네. 그죠? 그건 겁니다. 즉 검찰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힘당을 접수하고 있는 세력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검사들한테 줄라다 보니 그럴싸한 명분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한동훈보다 어린 검사들로 앉혀놔야지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동훈보다 어린 애들, 하다못해 한동훈하고 나이가 비슷한 애들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그러면은 몇 년생? 빨라야 70년대생이잖아. 7, 8, 9. 그 얘기인 거예요. 검찰 신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검찰 신당 모델은요, 사실 10월부터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부터 윤석열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준석이 신당 만든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대응한다는 식으로 윤석열 신당이 처음 거론이 됐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무슨 얘기가 나왔다? 총선 승리 모델을 연구하겠다. 즉 뭐다? 지금 뭐 장제원이나 권성동이나 이런 애들 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못 이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한동훈 내세우고 한동훈을 내세우면서 그 핑계 삼아 세대 교체 운운하면은 될지도 몰라 라고 한 거죠. 이게 10월부터 작당질을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드러난 거죠. 우리는 그때 윤석열 신당 잠잠해진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김한길을 앞세우려고 그랬는데 김한길 가지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왜? 김한길은 386 세대도 아니잖아. 얘는 뭐야? 얘는 63세대라는 거죠. 63세대. 소위 말하는 63세대 아니에요. 63세대. 63세대인 김한길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한길을 제끼고 이 자리에 한동훈을 앉히려고 했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거는 윤석열이 진행해왔던 검찰 쿠데타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검찰 정권을 세웠는데 윤석열이 세운 검찰 정권이 빨리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검찰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힘당을 완전히 검사들이 접수해야 되겠다. 그걸 접수하려고 보니까 한동훈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야. 김한길? 아니야. 김한길은 검사도 아니고 국힘당 출신도 아니야. 한때 반짝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일지언정 잠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일지언정 이 사람을 신당으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 한동훈 들어와 이렇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검찰 신당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이거는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을 구해내고 검찰 정권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자면 검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착착착 잡아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한번 긴 과정이지. 1차로 잡았는데 흔들려. 그러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2차 쿠데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차 쿠데타의 가장 큰 희생양이 누구? 이재명인 거죠. 그리고 송영길인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완벽한 검찰공화국 수립을 위한 포석이 놓였다. 당정청 모두 검찰 출신에 의해서 장악되었다. 2019년 검찰 쿠데타가 시작되었다라고 문제 제기했을 때 좀 과도하다, 과한 규정이라고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쓴다. 군부 독재는 끝났지만 건부 독재가 들어섰다. 정치적 용어를 쓰자면, 정치학 용어를 쓰자면 군부 쿠데타는 총칼 탱크를 쓰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경성 쿠데타. 라면은 건부 쿠데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 쿠데타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군부 쿠데타는 총칼을 쓰고 단박에 이루어지지만 검찰 쿠데타는 연성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구성도 12.12 쿠데타 후 50 치하에서 하나회가 당정청 핵심을 들어진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자,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다? 한동훈이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뭐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검찰 하나회가 당정청 권력의 핵심을 틀어지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뭐다? 세대 교체라는 거야. 나이 많은 국힘당의 지금 기존 국회의원들 다 빠지고 젊은 검사들로 채우겠다. 사실 이 얘기는요, 전두환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전두환도 그 낡은 시대, 구시대 정치인들 내보내고 새시대 정치인으로 채운다라고 했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제 연배들쯤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전두환이 구시대, 새시대 얼마나 떠들었는지 기억하시죠? 새시대 얼마나 이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전두환이 새시대 얘기하는 거나 한동훈이 세대교체 얘기하는 거나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결국 전두환이 새시대라고 하면서 구시대 정치인 물러가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삼김세대들을 내쫓았죠. 자기 선배가 되는 김종필 내쫓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을 내쫓았습니다. 그때 40대 기술원도 아니고 말이야. 다 구시대라고 내쫓았잖아.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신군부가 구군부를 내쫓기 위해서 썼던 것이 새시대, 구시대였고요. 지금 검찰 정권이 기존 국힘당 애들을 내쫓는 순법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세대 교체 운운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많이 닮았죠. 전두환과 노태우, 윤석열과 한동훈. 마치 87년 전두환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노태우를 내세워서 그 위기를 넘어간 것과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당시 노태우는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저항을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가 했던 거를 글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동훈도 그 비슷한 연극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죠. 자, 우리 여기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정권이 한동훈 정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소리에 우리가 따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 정확하게 좀 확인이 국민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국힘당은 한동훈으로 혁신하고 있는데 왜 민주당은 안 하냐? 그래서 통합 그 선대위를 만들어라. 요랬다는 거야.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그딴 소리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소리를 했다면 미친 거죠. 말 그대로 노망난 겁니다. 검사 윤석열을 검사 한동훈으로 갈아치우고 장제원, 김기현, 권성동으로 구성되어 있던 국힘당을 이런저런 검사들로 채워넣는 것이 그게 혁신이고 쇄신입니까? 그 혁신을 따라하자고 지금 합니까? 예, 그 혁신 따라하려고 끌어넣는 사람이 이낙연인가요? 이낙연 끌어넣는 게 혁신입니까? 김종민 끌어넣는 게 혁신이에요? 서른 끼워주는 게 혁신입니까? 조응천 받아주는 게 혁신이에요? 제발 그런 헛소리를 하시지 않으셨길 진심으로 제가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 게 사실이면 나 진짜 김부겸 총리 집 앞에 가가지고 스피커 켜놓고 하면 따질 거야. 김부겸 총리님, 이낙연 70대 이낙연을 당으로 끌어넣는 것이 그게 혁신입니까? 5선 6선 하고 있는 서른을 또다시 그 자리에 가도록 해주는 게 그게 혁신입니까? 김종민, 조응천한테 공천 주는 거 그게 혁신입니까? 그게 혁신인가요? 아니, 윤석열을 한동훈으로 바꾸는 게 그게 혁신입니까? 그걸 따라 하자고 하는 겁니까? 라고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윤석열을 한동훈으로 바꾸는 거는 그나마 나이나 젊지. 근데 나이로 따지자면은 이낙연보다 이재명이 더 젊지 않나요? 에? 김종민보다 지금 김종민을 대체하겠다고 지금 들어있는 이런 사람이 더 젊지 않나요? 왜 그걸 혁신이라고 안 하지? 아유, 진짜. 아니, 그럴 거면 3선 이상 출마 금지 이런 거 왜 반대했는데? 어우, 정말 열받습니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두 번째 주제까지 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댓글부터 한번 볼까요?